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윤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외부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신윤균 대표를 대신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디펜스 브리핑을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져온 두 가지 소식은 첨단 기술 발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기술 발전의 사례 한 가지와 최근에 저희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죠. 미국이 중동의 항모를 두 척 체제로 증강을 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에 다시 나설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란이 중국으로부터 파격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디펜스 브리핑 이 두 가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항공기의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버드 스트라이크는 항공기 안전에 대단히 치명적인 위협으로 인식돼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고안되어 왔습니다. 미 육군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재미있는 옵션들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육군이 비행장 일대에서 버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조류를 퇴치하기 위해 비행장에 코요테를 풀어놓는 옵션을 실험 중이며 이 코요테는 실제 동물이나 요격용 드론이 아닌 일종의 로봇이라고 에어포스 타임즈가 현지 시각 7월 8일 보도했습니다. 미 육군 공병대 연구개발센터가 주관이 돼 진행 중인 이 실험은 실제 동물과 유사하게 생긴 코요테 인형에 사륜주행 전동식 차량을 붙인 UGV, 즉 무인 차량의 일종인데요. 미 육군은 이 무인 차량을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해군 항공기지에 투입해 야생조류들을 쫓아내는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미 육군은 야생동물들의 습성을 정확히 파악해 이번 로봇 코요테 개발을 진행해 왔는데요. 실험팀의 일원인 생물학자 셰이 해먼드 박사는 이게 바로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다며 로봇 코요테가 예상보다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로봇 코요테는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에 따라 스스로 비행장 일대를 순찰하고 필요할 때 충전 스테이션으로 찾아와 자동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실험팀은 이번 실험 결과에 야생동물별 습성과 생태 데이터를 반영해 이 로봇 코요테가 조류나 야생동물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맞춤형 대응 전술을 스스로 구사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현재 로봇 코요테가 육상 주행만 가능하지만 이것을 개량해 습지는 물론 수상 이동 능력도 부여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사족 보행으로 진짜 코요테처럼 움직이며 기지 경계 작전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로봇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과연 100년 넘게 계속된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골칫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지 관련 기술 개발 동향을 계속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지난해 말 우리 국민들을 정말 충격에 빠뜨렸던 무한공항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의 원인도 버드 스트라이크가 한 몫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공군기지나 민간 공항을 막론하고 이런 버드 스트라이크는 인류가 항공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100년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자, 일단 이 비행장이라는 곳은 굉장히 큰 소음이 발생하죠. 그 소음 때문에 일반적인 포유류, 그러니까 이런 코요테라든가 곰 같은 이런 동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군기지나 비행장 주변에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펜스라든가 높은 담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동물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담장과 펜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생물들이 있죠. 양서류라든가 곤충들입니다. 개구리라든가 벌레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건데 이 공군기지나 국제공항이 내륙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소음 문제 때문에 주로 해안에 가 있습니다. 즉 바닷가나 강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잔디밭 같은 그런 생태가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곤충과 양서류의 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곤충과 양서류를 먹고 사는 조류들도 이런 비행장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데요. 공군기지나 해군 비행장에서는 주로 산탄총을 사용한 배트반이라고 하죠. 조류 퇴치반을 운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버드 스트라이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행장은 킬로미터 단위로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을 사람들이 전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작은 새들이 들어오는 것까지 전부 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군기지나 비행장에 설치되어 있는 레이더, 이건 항공기를 탐지하기 위한 레이더지 조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탐지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비행장에는 항상 조류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전부 찾아서 대응할 수 없다라면
자동화시켜야 되겠죠. 코요테 로버라고 하는 바로 이 시스템이 미 육군이 내놓은 해답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코요테는 그냥 인형입니다. 허수아비 같은 거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논이나 밭에 허수아비가 있다라고 해서 저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그냥 코요테 인형입니다. 자, 그런데 새들이 봤을 때 이것은 진짜 코요테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러한 코요테 로버들을 비행장에 여러 개를 풀어놓으면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류들이 이 비행장에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단 미 육군에서 이러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미 육군은 어차피 이 로봇이 계속 비행장 주변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감시 경계 시스템을 추가로 장착해서 기지 순찰용으로 사용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상은 물론이고 습지,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장 안에 하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 위까지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냥 이러한 인형에다가 바퀴 달린 차량을 붙인 거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사실 정말 코요테처럼 네 다리로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로봇도 이미 실전에 배치가 돼 있죠.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미 공군의 기지 방어용 로봇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이 장비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걷거나 뛰면서 순찰 구역을 한 바퀴 돌고요. 그리고 계속 순찰을 하다가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충전 스테이션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계속 순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마도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렇게 굉장히 로봇처럼 생긴 사족보행 로봇 말고 진짜 코요테나 개, 늑대와 똑같이 생긴 사족보행 로봇이 기지 전체를 뛰어다니면서 사람에 대한 경계작전은 물론이고 조류 퇴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정말 세게 얻어맞으면서 방공망이 초토화됐던 이란이 중국으로부터 신형 방공 시스템을 긴급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도입한다라는 것은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도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벌써 초도분 1개 포대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전투기와 방공무기를 도입할 것이라던 이란이 당초 예상했던 일정보다 훨씬 빠르게 중국산 방공무기를 인수해 이란으로 반입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어서 중국군 운용요원들이 이란으로 파견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미국, 이스라엘의 추가 공습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난 6월 24일 이스라엘과 휴전을 체결한 후 매우 신속하게 움직여 중국으로부터 방공무기를 인도받았으며, 서방 정보당국과 미국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미들리스트 아이가 7월 8일 보도했습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아랍 국가의 관료들을 인용한 미들리스트 아이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휴전 합의 직후 중국과 접촉해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인수했으며, 미국은 물론 미국의 아랍 동맹국들 역시 이란의 이러한 방공망 현대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6월 24일 휴전이 발효된 직후인 25일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을 중국으로 보내 상하이 협력기구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시켰는데요. 나시르자데 장관은 이번 방중 기간 중 둥진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 J-10C 전투기와 HQ-9 방공 시스템 등 방공자산 현대화를 위한 긴급 무기 수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최소 40대에서 최대 400대의 J-10C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이와 별개로 중국산 방공무기들도 대량 구매하되 구매 대금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국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중국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즉각적인 장비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구매 결정에서 장비 인도까지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이 자국군 또는 파키스탄 수출용 물량을 빼서 이란에 넘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해당 포대의 조기 가동과 이란 측 운용요원 교육을 위해 병력 또는 전문 인력을 이란에 파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란이 중국산 전투기와 방공무기로 무장하고 여기에 중국군까지 들어가 있다면 향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더 까다로워지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이란을 돕고 있는 중국을 보면서 신냉전이 얼마나 격화되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기체계에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협상에 짧게는 1, 2년, 길게는 4, 5년 이상이 걸리고,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생산해서 초도금을 납품하기까지는 1,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요즘 굉장히 적체가 많이 되고 있는 미국산 무장 같은 경우에는
뭐 4년에서 7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이 아무리 무기체계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주일 만에 이것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란이 이것을 받았다라는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용하고 있는 장비를 떼어다가 이란에 그대로 갖다 줬거나 파키스탄용으로 생산된 물량이 파키스탄의 양해를 받아서 이란으로 반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시르자데 국방장관이 상하이 협력기구 국방장관 회의를 빌미로 해서 일단 칭다오에 갔죠. 칭다오에서 해군 기지도 둘러보고 J-10 전투기의 조종석에 앉아서 이것을 시승하는 그런 이벤트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방공무기도 둘러보고 이것에 대한 판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래 이란이 이번 전쟁 발발 이전에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5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초도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초도분 2대는 받았다라는 이야기만 무성하고 실제로는 이번 전쟁 기간 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려온 소식이지만 러시아는 이 이란에 공급하기로 했었던 수호이 35를 알제리에 공급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격분한 이란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노선을 갈아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40대 정도의 J-10을 신속하게 도입을 하고 이것이 잘 되면 400대까지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란이 정말 빠르게 전력화한 이 HQ-9이 어떤 무기냐 하는 건데요. 지난 5월에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이 있었을 때 이 HQ-9을 가지고 인도군 전투기 여러 대가 격추됐다라는 것이 파키스탄의 주장이었죠. 실제로 파키스탄 방공작전에서 이 방공무기가 꽤나 효과적으로 인도 전투기들을 저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HQ-9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해서 전력화하기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이란은 일주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뭐 군대에서 특수병과에 계셔서 어떤 장비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매뉴얼을 한번 쓱 훑어볼 수 있는, 뭐 그럴 수 있는 시간도 안 되죠. 자, 그런데 이 미사일이 이란에 반입이 됐다라는 것은 중국 측 운영요원들, 기술요원들이 이란에 들어가서 이 장비를 가지고 이란의 방공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추가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중국 요원들이 운영하는 HQ-9이 방공전투에 개입하게 된다면 이건 또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중국의 행동들을 보면 이러한 충돌도 불사하겠다,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죠.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민간 상선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 이것을 모니터링하던 독일 공군기를 레이저를 쏴서 쫓아버린 사건이 며칠 전에 발생했었죠. 여차하면 서방 세계와 충돌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것보다 며칠 더 앞서서 나토 사무총장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경고를 했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러시아의 요청에서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하게 함으로써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요. 우리가 대만과 유럽 상황만 생각을 하는데 이 이란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러시아에게도 중요하고 중국에게는 특히나 더 중요하죠. 그리고 최근에 파키스탄이 미국과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여기에 불안감을 느낀 중국이 파키스탄의 대체제로서 이란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국 요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방공포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는 상황이 된다면 중국과 서방 세계의 직접적인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원래 내부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나라들이 내부 단속과 결속을 위해서 외부 세력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중국이 이란을 통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